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상대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강호 미러키 브루어스. 최근 분위기 반전을 노리던 샌프란시스코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특히 팬들의 시선은 한 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바로 이정후였습니다. 최근 꾸준히 3할 타율을 유지하며 팀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정후. 비록 폭발적인 홈런은 많지 않았지만 정확한 컨택 능력과 안정적인 타격으로 샌프란시스코 공격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날도 반멜빈 감독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정후를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시키며 중심 타선의 해결사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라인업 역시 기대를 모았습니다. 1. 벌루이스 아라에스, 2. 번브라이스 엘드리지, 3번 엘리엇 라모스, 4. 벌라파엘 데버스, 그리고 5번 이정후, 이후 윌리 아다메스와 그랜트 맥크레이, 드류 카바노, 크리스티안 코스가 뒤를 바치는 구성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공격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는 샌프란시스코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회 말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 상대 선발의 공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승부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결정구에 방망이가 헛돌며 파울팁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좋은 타이밍까지는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팀 전체 타선이었습니다. 선두 타자부터 중심 타선까지 좀처럼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 상대 투수는 자신감 있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했습니다. 초반부터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선발 랜든 루프 역시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1회와 2회는 실점 없이 넘겼지만 투구 내용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볼넷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러키 타자들은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며 루프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회 초 균형이 깨졌습니다. 미러키의 잭슨 추리오가 우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큰 점수차는 아니었지만 경기 분위기는 확실히 미러키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곧바로 반격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4회 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 역시 상대 투수의 변화구에 타이밍을 빼앗기며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상대 배터리는 이정후가 가장 자신 있는 코스에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를 적절히 섞으며 끝까지 타이밍을 흔들었고 이정후 역시 쉽게 자신의 스윙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정후뿐만 아니라 중심 타선 전체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미러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회 초 선두 타자 출루를 시작으로 공격이 폭발했습니다. 쿠퍼 프레데 적시타로 추가점을 올린 데 이어 계속된 만루 찬스에서 브라이스 투랑이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주자 2명이 연속으로 홈을 밟으며 점수는 순식간에 4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벤치는 일찍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발 랜든 루프는 결국 3과 3분의 2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실점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자를 내보낸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불펜이 급하게 가동됐지만 이미 경기 흐름은 완전히 미러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관중석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오라클 파크를 가득 메운 홈팬들은 중심 타선의 반격을 기대했지만 4회까지 샌프란시스코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격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5번 타자로 나선 이정후 역시 두 차례 타석 모두 출루하지 못하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초반 흐름은 완전히 미러키가 가져갔지만 이정후는 끝까지 자신의 스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그는 비록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4회까지 0대4. 홈팬들은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선수들을 응원했지만 타선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러키 선발과 불펜진의 투구가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하게 공략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변화구를 섞어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의 타이밍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이정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회 말 선두 타자로 다시 타석에 들어선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출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수차는 여전히 넉 점. 한 명이라도 살아나가야 추격의 불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상대 투수의 공을 받아친 타구는 1루수 앞으로 향했고 결국 땅볼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날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까지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첫 타석 파울팁 삼진, 두 번째 타석 헛스윙 삼진, 그리고 세 번째 타석은 1루수 땅볼. 평소에 이정우라면 여러 차례 안타를 만들어낼 만한 타이밍도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상대 투수들의 공략이 한 발 앞섰습니다. 특히 미러키 배터리는 이정우에게 가운데로 몰리는 실투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잡더라도 코너를 집요하게 공략했고 유인구와 빠른 공의 높낮이를 끊임없이 바꾸며 타격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타선 전체가 좀처럼 연결되지 못했고 경기 흐름은 계속 미러키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7회 초 미러키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추가점을 뽑아냈습니다. 3루타 한 방으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며 점수는 6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점씩 따라가는 야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점수차가 더욱 벌어진 것입니다. 8회 초에도 미러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슨 추리오가 추가 타점을 올리며 스코어는 8대 0. 사실상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회 말 브라이스 엘드리지가 시원한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홈팬들에게 뒤늦게나마 환호를 선물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타선에서 나온 값진 한 방이었습니다. 점수는 2대 8. 비록 여전히 6점 차였지만 0패를 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이어 중심 타선이 계속 기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데버스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추격 분위기는 다시 끊기고 말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끝까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미러키 불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지막 9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지 못했던 그는 마지막 기회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상대 투수는 에이브너 우리베, 강한 공을 앞세워 경기를 마무리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앞선 타석에서의 결과는 모두 잊은 듯 침착하게 공을 지켜봤고 자신이 노릴 수 있는 공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배의 공을 정확하게 받아친 타구가 외야로 향했고 이정우는 여유있게 1루를 밟았습니다. 드디어 이날 경기 첫 안타. 비록 승부를 뒤집기에는 늦은 시점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타는 개인 기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21개의 안타로 이정우는 시즌 타율 3할 1푼에서 가까스로 3할 1리를 유지하며 3할 타율을 지켜냈습니다. 많은 타자들이 시즌 막판 3할을 지키기 위해 고전하지만 이정우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마지막 타석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비록 팀은 이날 2대 8로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안타를 만들어낸 장면은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한 개의 안타가 다시 타격감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패배를 어떻게 극복하며
다시 반등에 나설 것인가? 그 해답은 경기 후 감독과 현지 언론의 평가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오라클 파크에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8. 샌프란시스코는 홈팬들 앞에서 아픈 패배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선발 랜든 루프가 경기 초반 흔들렸고 타선 역시 7회까지 단 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반에 벌어진 점수차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연승 분위기에도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후였습니다. 이날 성적만 놓고 보면 화려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4타수 1안타, 삼진 2개와 땅볼 아웃까지 기록하며 평소와 비교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타석에서 만들어낸 안타 하나는 단순한 안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타석에서도 범타로 물러났다면 시즌 타율은 3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내며 시즌 타율 0.302를 지켜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할 타율은 결코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정상급 투수들과 매일 맞붙어야 하고 시즌이 길어질수록 상대팀의 분석도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꾸준히 3할 타율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현지 언론 역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샌프란시스코는 완패했지만 이정우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스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경기의 결과만으로 시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이정우는 부진한 경기 다음날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좋은 타자는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타자는 좋지 않은 경기에서도 다음 경기를 위한 감각을 잃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정우가 마지막 타석에서 만들어낸 안타 역시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값진 결과였습니다. 팀 입장에서도 이번 패배는 반드시 복귀해야 할 경기였습니다. 선발 투수가 초반부터 흔들리면서 불펜 운영이 어려워졌고 공격에서는 득점권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8회 브라이스 엘드리지의 투런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 마운드를 제대로 흔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미러키는 기회가 올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3회 선취점, 4회 빅이닝, 7회와 8회 추가 득점까지 효율적인 공격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패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습니다. 중심 타선의 연결 능력을 되살리는 것, 선발진이 경기 초반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득점권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시즌 전체를 흔들 만큼 치명적인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긴 시즌이 남아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충분히 반등할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무엇보다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정후의 타격감입니다. 마지막 타석에서 나온 안타가 다음 경기 멀티히트로 이어질지 다시 6월과 같은 뜨거운 타격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올 시즌 이정후는 여러 차례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좋은 투수를 상대로도 정확한 컨택 능력을 보여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루의 부진만으로 그의 시즌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어려운 경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타를 만들어낸 모습은 다음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구는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지는 스포츠입니다. 오늘 침묵했던 타자가 내일은 결승타를 칠 수도 있고 오늘 완패한 팀이 다음 경기에서는 완승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정후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선수입니다. 이번 미러키전 패배가 또 하나의 경험으로 남고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팬들이 기다리던 날카로운 스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후는 다음 경기에서
다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요?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방망이를 향하고 있습니다.